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에 속물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속물이라는 것은 교양이 없고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돈과 명예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가질 수 없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신혼집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아버지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절친한 친구셨죠. 그래서인지 어릴 적부터 가족 단위로 자주 만나왔는데 저희 두 사람은 나이가 똑같아서 그런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연인이 되었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식품 관련 회사를 운영해 오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냥 조그마한 크기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중소기업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친정 아버지는 저와 오빠 모두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하셨는데 오빠는 몸을 움직이는 일이 좋다면서 직업 군인을 선택했어요. 결국 친정 아버지는 오빠 대신에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인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 뜻에 따라 회사에 들어가 낮은 자리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댁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저희 집 경제적 능력이 좀 좋은 편이어서 그런지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좋아라 하셨죠. 아이, 우리 딸 지연이 왔니? 밥 먹었고?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디 좀 들렀다 오느라고 아직 식사는 못했어요. 아유, 엄마는 왜 멀쩡한 아들은 안 반기고 맨날 며느리만 반기는데? 아유, 나 좀 질투나려고 그러네. 이 사내 놈이 질투는 무슨. 네 아내 예쁘다 해주는 건데 그게 질투할 일이냐? 원래 저희 남편이 질투가 많잖아요. 연애할 때도 질투 엄청 했어요. 그러냐? 나는 저렇게 안 키웠는데 사내 놈이 왜 저러나 몰라. 아, 지연아, 우리 밥 먹자. 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어머니. 식사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예뻐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식사 준비하는 것을 같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한사코 거절을 하셨죠. 쉽게 말해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셨어요. 게다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죠. 덕분에 저는 시댁에 찾아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약 2년이 넘어갈 무렵에 갑자기 아버지의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전량 폐기가 필요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긴 투자자들이 줄줄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쫓아오더라고요. 결국 저희 친정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죠. 그런데 친정아버지 회사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태도가 180도 돌변했어요. 시집살이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예, 그럼 니네 아버지 회사 망하게 되는 거냐? 어머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랑 저랑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런 상황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아,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 인생까지 골로 갈 수 있는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그렇게 약한 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해도 나한테는 전혀 피해 없을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한테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제 아버지 회사 말아먹으면 등골 휘는 건 바로 너야, 이놈아. 이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를 부르실 때면 사돈이라고 공손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정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니네 아버지라고 태도를 바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상황에 받아들이는 저로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은행원인 남편이 100배 더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속상하시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시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모른 척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동이 거칠어졌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두 사람이 나가기라도 하면 태도를 싹 바꾸더라고요. 일이 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말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담배 한 대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더니 현관문 쪽으로 밀치기 시작했어요.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너 하나 때문에 왜 우리 아들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데? 막말로 니네 집 망하면 고생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 아니야. 아우, 나는 그 꼴은 절대 못 보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저희 집 위기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망하지 않아요. 저희 아빠 직원들 가족처럼 아끼시고요. 그 사람들 본인 때문에 피해보는 거 싫어서 길을 쓰며 기사회생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켜보기는 뭘 지켜봐? 괜히 지켜봤다가 내 아들만 피보고 끝난다. 그러니까 너 조용히 내 아들이랑 이혼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내쫓으려고 안간힘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 괜히 결혼시킨 것 같다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그러나 저도 이런 식으로 쫓겨나고 싶지 않았고 절대 이혼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이랑 인연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정과 인연을 끊지 못하겠으면 남편과 이혼할 준비하라고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친정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에 제 발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나서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대신 사과하며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오늘 우리 엄마가 많이 심하셨지? 아니야. 당신이 사과를 왜 해? 정말 미안해.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아버지도 이번 일 엄마한테 따져묻고 화 많이 내셨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저희 남편도 이런 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소란이 생길 때면 다 막아주고 대신 화를 내주기도 했죠.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쫓아내신 후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먼저 집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남편은 바로 눈치채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왔고 보다 못한 시아버지는 당장 솔직히 얘기하지 못하겠냐며 역정을 내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며 모두 털어놨다고 했죠. 당연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짓이냐며 노발대발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곧장 집으로 달려오게 된 것이었고요. 여보,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장인어른 회사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에 그만 찾아가자.
5분도 안 걸리는 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가. 그리고 어머니랑 일이 있었다고 피해버리면 나중에 상황만 더 안 좋아져. 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는데 조금 지나면 어머니도 화가 누그러지시겠지. 나랑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괜히 가서 상처받지 말고 그냥 당분간만이라도 가지 말자. 아버지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남편은 이미 시댁에 가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피하고 싶진 않았죠. 피한다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댁의 발길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5분 거리에 살고 있어 오며 가며 시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멀리 살고 있다면 그냥 안 보고 살고 말지 하겠지만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게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까지 틀어질 것 같았죠. 사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못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남편은 그냥 인연 끊고 살자는 말을 종종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처음에는 꾸역꾸역 시댁에 찾아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시부모님 원망은 오롯이 제 몫이 될 테고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도 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셨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고 오랜 시간 얼굴을 보고 지내온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많이 하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과 등을 지고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연아, 요즘 안사돈이랑은 어때? 아직도 집 문제로 뭐라고 하셔? 음, 그렇지 뭐. 아빠가 미안하다. 부모가 되어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아유, 아니야. 아빠가 왜 미안해해. 시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연아, 엄마가 혹시나 높아시면 하는 말인데 아무리 박서방이 식구들이랑 인연을 끊자고 해도 사돈이랑 등지고 살지는 마.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심각해져. 알겠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남편이 일 있을 때마다 나서서 막아주고 달래주고 있어. 그래.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으니 사돈께서도 불안해서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말씀하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저 또한 상황이 안 좋은데 친정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 말씀처럼 시어머니가 내뱉는 못된 말씀들은 최대한 흘려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해결하랴 시어머니가 내뱉는 못된 말씀을 들으랴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 회사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거리다 보니 결국 빚까지 져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최대한 숨겨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잠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우편물에 있던 대출 관련 우편물을 보셨더라고요. 당연히 그걸 들고 집까지 쫓아 올라오셔서 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 이게 대체 뭐냐? 설마 네 회사 문제 해결하려고 빚까지 진 거니? 그게요.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앉으세요. 사실 아빠 회사 문제 때문에 대출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일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 회사가 멀쩡하게 살아있을지 아니면 망할지 누가 알아? 막말로 네 회사 망하면 그 빚 다 네가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직장 없는 백수 대신 내 아들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할 테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물을 저에게 끼얹으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죠. 남편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나가라면서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남편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이런 모습 보는 게 더 힘들다면서 그냥 시댁에 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에 명절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이 아니면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찾아가지 않을 때마다 집까지 쫓아오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막아주었고 덕분에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듯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신장 쪽이 좋지 않아서 투석을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아버지 사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셨어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친정엄마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죠. 그로 인해 결국 친정엄마는 투석 횟수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까지 생각해 봐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집은 초상이 난 듯 어두운 분위기였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좌우명대로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도 최대한 버텨보겠다면서 걱정하시는 친정아버지에게 힘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약 한 달 후 명절이 되었을 때 우려하던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명절이니 아침 일찍부터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출발할 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무 아픈데 집으로 좀 와주면 안 될까? 어? 엄마, 어디가 아픈데? 아빠는 옆에 안 계셔? 응, 아니, 네 아빠는 회사에 나갔고, 지은이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이래. 지금 온몸이 붓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지연이 네가 와주면 안 될까? 알았어. 우리가 바로 출발할 테니까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누워 있어.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 헐레벌떡 친정집으로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신정에 문제가 있으니 혹시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 저는 친정집으로 가는 길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하고자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양해를 해주셨고 얼른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친정엄마가 머리를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친정엄마를 모시고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으며 곧장 응급투석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친정엄마 상태를 체크하신 후 보호자인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저는 혹시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봐 잔뜩 걱정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았어요. 선생님, 혹시 저희 엄마한테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긴 건가요? 신장병 생기고 나서 이렇게 두통이 심하다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아무래도 온몸이 부어있고 혈압이 높은 것을 보아 김혜숙 환자분 요독증이 온 것 같습니다. 요독증이요? 혹시 그거 위험한 건가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신장이 안 좋으시면 투석 치료 꼬박꼬박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예? 저희 엄마 날짜 맞춰서 투석 치료 받았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의 말에 신장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을 때 요독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면서 친정엄마에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투석 치료 계속 미루고 안 받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꼭 받게 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곧장 엄마가 누워 계시는 침대로 갔죠.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설마 그동안 투석 치료 안 받았어?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투석 치료는 안 빼먹고 받으시잖아.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요독증이라고 하면서 투석 치료 안 받았을 때 생길 확률이 높대. 그 말은 그동안 투석 치료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 그래, 나 투석 치료 한동안 안 받았다. 아니, 왜? 목숨이 달린 건데 다른 건 몰라도 투석 치료는 받아야지.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장모님, 투석 치료를 빼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식구들 다 걱정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치료 받으셔야죠. 네 아빠 회사 상황도 그렇고 너랑 지훈이는 빚까지 내서 투자금 돌려주느라 바쁜데 내가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천하태평하게 신장 치료를 받겠니? 저는 친정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파 엉엉 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친정엄마는 치료비 때문에 주석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친정엄마도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저를 보면서 본인 때문에 걱정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저와 친정엄마를 달래주다가 자리를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병원비 정산도 하고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난 후 약 5분 정도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자리 커튼을 세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님이 오셨나 하고 커튼이 열린 곳을 쳐다봤는데, 아니,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 또한 당황스러워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후 말을 꺼냈죠.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혹시 남편이 말씀드렸어요? 아니, 예전에 네 엄마랑 전화하다가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는지 들은 적 있어서 와봤다. 오늘 같은 날에도 집에 안 온다길래 정말 아픈 게 맞는 건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려고 달려왔어. 네?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니? 어떤 딴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와서 감시라도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황당했어요. 친정엄마께서도 기가 막히다는 듯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셨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말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매타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면 어쩌겠다는 거냐? 네 엄마가 이딴 식으로 가르쳤냐? 예의 따위는 밥 말아 먹으라고 시켰냐고. 아이 사돈, 저희 딸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평소에 이렇게 매타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매타작에 당황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친정엄마도 놀라서 급하게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매타작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자 응급실에 있던 의료진들은 친정엄마 침대 쪽으로 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이 돌아갔는지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끝까지 매타작을 날리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매타작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밉다 밉다 했더니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댁에 안 와? 내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친정 식구들이랑 인연 끊으라고 했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친정엄마가 편찮으시다는데 당연히 친정부터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친정부모님과 어떻게 인연을 끊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이 사돈, 설마 저희 집이 그렇게 됐다고 친정이랑 인연 끊으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리고 지연이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매타작이라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네요. 대체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사돈, 며느리가 명절날 시댁부터 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친정 문제로 빚까지 내서 내 아들 등거리게 만들었으면 매타작으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화가 나는지 곧장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이라고 좋게 대해줬더니 안 되겠네. 감히 내 딸에게 매타작을 해? 네가 아주 명줄 줄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 뭐? 지금 장난하나? 다들 여기 좀 보세요. 사돈이라는 작자가 내 머리채 뜯으면서 하는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당신이 먼저 시작해놓고 보긴 뭘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딸한테 그딴 짓 하면 안 되지. 그래, 날 한번 제대로 잡았네. 내가 오늘 닝년 차례상 받게 해주마. 거기 을사 양반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말려요. 아까 나는 줄기차게 말리더니 왜 이 여자가 내 머리 뜯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친정엄마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빨리 말리지 않고 뭐하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나 와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매타작까지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인지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급하게 손을 뻗어 친정엄마 머리채를 잡고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당황한 저와 의료진들은 양쪽에서 붙잡고 급히 떼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심각해졌고 두 사람은 도저히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남편이 병원비를 계산한 후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병실 안이 소란스럽고 친정엄마가 누워있는 침대 근처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놀랐는지 급히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들려있는 영수증을 봤나 봐요. 친정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맹수처럼 잽싸게 영수증을 낚아채더니 남편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너 제정신 있냐? 어디가 모자라니? 네가 왜 저 여자 병원비를 계산해? 엄마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사위로서 내가 장모님 병원비 좀 계산해 드릴 수도 있지. 이게 이렇게 난리를 피울 일이야? 사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가 그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이것들이 쉽게 보고 네 등골 쪽쪽 빨아먹는 거야. 누가 내 등골을 빨아먹어. 병원에서 소란 그만 피우고 빨리 나랑 나가자. 대체 이게 무슨 민폐야? 너 당장 병원비 결제한 거 취소해. 병원비 취소하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와. 여보, 나 어머니 좀 모셔다 드리고 올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억지로 붙잡고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간호사님의 도움으로 친정엄마도 다시 투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저딴 식으로 대한 거냐며 물으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친정엄마는 연신 한숨을 쉬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투석 치료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직 치료 다 안 끝났잖아. 내가 가만히 있자니 속이 터져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그냥 못 넘어가. 친정엄마가 자꾸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매타작을 당하고 친정엄마가 머리채를 뜯겨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소란 피운 것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죠. 그런데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가봐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친정엄마 말씀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했죠. 저희 부부가 연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친정집에 찾아와서 3억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빌려갔다는 돈의 액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3억이라니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3억이라는 큰 돈이 필요할 리가 없는데
빌려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갯돈 사기를 당한 것이었죠. 갯돈을 관리하던 사람이 돈이 모일 만큼 모이자 나쁜 마음을 품은 채 그걸 들고 해외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 갯돈을 넣을 때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급하게 친정집으로 찾아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사기를 당해 돈은 홀라당 날려먹은 상태이고 갚을 기한은 다가오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돈 거래 하나로 관계가 무너진다면서요. 그러나 마음이 급했던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애절하게 빌었다고 했죠. 그 모습에 결국 친정아버지는 마음이 약해졌고 오랜 친구를 돕는 거라 생각하며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대신 돈의 액수가 큰 만큼 나중에 생길 일에 대비해 녹음을 하여 증거를 남겨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부탁까지 했다는 게 황당했죠.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무슨 부탁을 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길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본인이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돈은 무조건 본인이 갚을 테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본인이 무조건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비밀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3억이라는 돈을 빌려 3금융권의 대출을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럼 어머니가 돈은 갚았어? 아직 안 갚은 거지? 안 갚았지. 심지어 갚기로 한 날짜도 이미 훌쩍 지났다. 사돈이라고 아빠랑 내가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야. 한두 푼도 아닌데 그냥 가서 돈 돌려달라고 하지. 어찌되었건 녹음본도 가지고 있고 날짜도 지났다면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돈 달라고 했지. 아빠 회사가 저렇게 되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내가 돈 돌려달라고 얘기를 안 했겠니? 전화해서 돈 갚기로 한 날짜도 지났는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어. 돈 갚아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는데? 갚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서 돈 재촉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성질을 부리더라고. 저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돈 받을 때는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이 죄인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시어머니는 돈을 갚아달라는 친정엄마에게 모르쇠로 일관했대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점점 더 힘들어질 테니 각오하라면서 겁까지 줬다고 했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에 친정아버지에게 비밀 그만 지켜주고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터뜨리자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친정아버지는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모르고 이미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일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인데 설마 사정 알고도 안 갚으려고 하겠냐고 본인도 화가 나지만 괜히 건드렸다가는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친정엄마도 어쩔 수 없이 저를 생각해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대요. 전화해서 돈 달라고 얘기까지 꺼냈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친정엄마는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이런 짓을 하니까 화가 잔뜩 났나 봐요.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투석 치료 끝났으니 바로 네 시댁으로 가자. 지금 시댁으로 가겠다고? 엄마, 오늘 상태도 안 좋은데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더라도 좀 쉬었다가 가자. 저는 워낙 투석이 힘든 치료이기도 하고 그날 친정엄마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어 조금만 쉬었다가 가자고 말렸대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응급실을 먼저 나가버렸어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 뒤를 급하게 쫓아가서
함께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보니까 시부모님이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노발대발 화를 내고 계셨어요. 대충 상황을 보니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저희 엄마가 걱정되어서 병문안이라도 가보겠다고 한 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손목을 붙잡고 집으로 끌고 가니까 시아버지께서 놀라셨나 봐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끌고 오냐고 물으셨고 남편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떻게 편찮으신 사돈 앞에서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요즘 시대에 며느리한테 매타작하는 시부모가 어디 있냐며 화를 내셨던 거죠. 시아버지는 저희 모녀가 민망해질 정도로 한참 동안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잠시 조용해지자 친정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저기 바깥 사돈 명절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아까 오신 것은 봤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화 좀 내느라고 미처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까 병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오신 거 맞으시죠? 그것도 그렇고 상의 드릴 일이 하나 더 있어서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안사랑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친구인 친정아버지에게 미안해서 어쩌냐고 안절부절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아서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멀뚱멀뚱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화가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셨죠. 당신 지금 뭐해?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소파에 궁둥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말이 돼? 당장 일어서서 사과 못해? 당신이 사과했으면 됐지. 뭘 나까지 사과를 하라고 그래? 나는 저 사람들한테 사과 못해. 고개 못 숙인다고.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여기 와서 안사돈이랑 지연이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친정엄마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대신 사과를 하기 바빴죠. 친정엄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가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본인한테 줄 거 없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약간 움찔하더니 평소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아니, 안 사도 노망이라도 났어요? 내가 그쪽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있을 텐데 정말로 줄 거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요. 아니, 없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게 뭐가 있어. 괜히 생사람 잡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싸돈? 저는 분명히 기회 줬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더니 휴대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받아놓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급하게 다가와 어떻게든 친정엄마 손에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시아버지와 남편은 이미 녹음 파일을 들었고 친정엄마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더니 아주 난리를 쳤어요. 당신 정말로 사돈집에 가서 돈을 빌렸어?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돈을 빌려. 그것도 3억씩이나. 엄마 제정신이야? 장인어른한테 돈을 빌려가는 게 말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급해서 빌리기는 했는데 어떻게든 갚을 거야.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이미 갚기로 한 날짜도 지난 것 같은데 정말로 갚을 생각은 있었어? 당신 돈 3억이 있기는 해? 시어머니는 3억이 있냐는 시아버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죠. 한동안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에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화가 잔뜩 난 상황이었고 이혼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와 친정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이혼 통보를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와 사는 동안 돈 사고를 두 번이나 쳤다고 했죠. 심지어 두 번째 사고를 쳤을 때는 투자를 한다고 얼마 하지도 않은 지방의 쓸모없는 땅을 큰돈을 빌려서 매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5천만 원이나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사고 친 돈을 시아버지와 남편이 겨우 해결해 줬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까지 갈 뻔했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이 뜯어 말렸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돈 사고를 치면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법원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상황을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돈을 빌릴 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상황이 안 좋아지자 급하게 시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을 보니 부러워서 큰돈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갯돈을 넣은 건데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 시끄러워. 내가 저번에 사고 쳤을 때도 이야기했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가랑이 찢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거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가 든 개가 어떤 개였으며 그와 관련해 재산금융권에 돈을 빌린 정황까지 세세히 파헤치고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글쎄 사실 돈 5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 5천만 원을 떼인 거래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는 3억을 빌려 돈을 얼마 갚고 남은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저희 부모님께 빌린 3억을 갚으려고 했다가 그마저도 돈을 잃게 된 거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 탓보다 본인들 탓을 더 많이 하셨어요. 애초부터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잘못이었다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아니라며 본인이 집안 관리를 못했다고 본인 탓을 하시며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죠. 그러면서 그냥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고소 한번 제대로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면 본인한테 오라고 하셨죠. 가지고 있는 가게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시겠다면서요. 결국 친정 부모님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고소장을 받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친정집에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절대 받아주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친정 부모님은 그냥 내쫓아 버렸대요. 결국 시어머니는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매월 분할로 돈을 갚아야 했고 지금까지도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예정대로 이혼을 하셨죠. 이후 시어머니는 돈을 갚기 위해서 식당에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망한 줄 알았던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는 구사일생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게 되었고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약속대로 오빠와 제 앞에 있는 빚을 모두 해결해 주셨죠. 덕분에 저희 부부는 지금 걱정 없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기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회사에 휴직기를 내고 태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에 금이라도 갈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히 친구이자 사돈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힘든 일이 지나가면 그만큼 행복이 찾아온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요즘 저는 좋은 소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큰일 한번 제대로 겪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꽃비 날리는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님들의 인생에도 꽃비 날리는 날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